자, 회사는 3,100번 들어오셨죠? 자, 일반점표 입력. 들어오시고요. 2번 서부터 하면 되죠, 여러분들. 2번 서부터. 숙제검사는 1교시 끝나고 하겠습니다. 날짜가 1월 3일.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자고로 동그라미 2번은 교재 어디에 있었냐면 29페이지. 요거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꼭 좀 외워주세요. 뭐 하는 거야? 자, 보면 일단 단기 매매 증권 여러분들 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주식을 처분하면서 수수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별도로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왜? 그렇죠. 주주한테 중요한 정보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재고 자산을 처분하면서 쓴 비용은 별도로 다 일일이 적지만 주식을 처분하면,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아닌 걸 처분하면 그때는 그냥 우리가 해당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우리가 순매각 금액으로 한다 그 있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뜻이에요. 자, 우리 일단 시험에 가장 더럽게 나오는 게 단기 매매 증권은 액면가 안 쓴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을 지금 처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처분했을 때 일단 의미 없는 게 여기 한 주당 액면 금액 5,000원은 의미가 없는 자료예요. 이게 낚시고. 자, 그럼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건 장부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변으로 단기 매매 증권을 날려요.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죠?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날리고요. 항상 장부에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장부에는 한 주당 10,000원으로 기록돼 있죠? 근데 300주를 팔았으니까 300주 곱하기 한 주당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300만 원 없애시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얼마에 처분했냐면 300주 곱하기 한 주당 15,000원. 일단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게 빼기 5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요게요. 그럼 여기 보통예금이 증가하겠죠. 보통예금은 오늘까지만이에요.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그래서 여기에 보통이라 좀 할게요. 보통예금 이렇게. 그럼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게 수수료 비용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우리가 순매각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300만 원, 장부상에 3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을 그냥 445만 원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별도로 수수료 비용 안 적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30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445만 원에 처분한 것으로 보니까 이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그냥 계정법 쓰셔야 돼, 한 방에. 아시죠? 네.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수익이잖아요. 그럼 수익이니까 여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만 적고 끝내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분개로 끊어볼게요. 자, 일단 단기 매매 증권 대변으로 까고요. 3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 445만 원 들어왔고, 그냥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을 한 방에 잡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이게 분계가 끝이에요. 아시죠? 넘어가고요. 자, 해당 챕터마다 꼭 중요한 것들을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수수료 비용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회계의 관점에서 빨리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어디냐면 어저께 배웠던 30페이지에 바드럼의 추심이에요, 추심. 아, 어떤 거요? 아,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저는 그 일반점 비미역의 채권 채무 아니면 거래처 안 걸 거예요. 채권 채무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거래처를 건 것만, 아, 이건 반드시 걸어야 되는 거고, 제가 거래처를 안 걸면 걸어도 되고, 채권 채무 아니니까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바드럼의 추심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복습하면, 우리가 어음의 추심이라는 건 뭐였었냐면, 어음의 만기가 됐을 때 내가 은행한테 심부름 시키는 게 추심이었죠. 어음 대금 대신 받아달라고. 그럼 내가 은행한테 바드럼 1,000만 원짜리를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럼 바드럼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채권이. 그죠? 그럼 바드럼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근데 감소했으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가야죠. 그래서 대변에 바드럼 적고요. 바드럼 깐 거예요, 여러분들. 바드럼 까고. 자, 바드럼은 채권이니까 반드시 거래처 걸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바드럼의 거래처는, 네, 다우 상사한테 바드럼이었죠? 다우 상사. 것이고, 그 다음에 장부에서 제거할 때는 장부에 적혀져 있는 바드럼 1,000만 원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저께 바드럼의 추심은 심부름, 수수료 주는 거니까 우리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럼 수수료 비용, 비용 처리니까 차변에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 적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저께 했던 바드럼의 추심, 우리 바드럼과 관련된 비용 써야 되잖아요. 그럼 바드럼은 재고자산을 팔고 어음 받았을 때 바드럼 쓰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바드럼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과 관련된 비용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를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뭐라고 했냐면 제가 800번 때는 본사에서 발생한 금액 내지는 본사에서 발생한 것 또는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했죠. 이건 후자예요, 후자. 그래서 얘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831번 쓰는 거지 984번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건 영업 외적이네요. 바드럼 영업 외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 외워주시고. 자, 금액은 3만 원. 그럼 나머지가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됐대요. 그럼 당좌 예금의 잔액이 늘겠죠? 그럼 당좌 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해서 차변에 당좌 예금 997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핵심 되는 거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도 똑같이 30페이지고요. 자, 30페이지에 4번은 받을 어음의 할인입니다. 매각거래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 매각거래. 자, 보시면 우리 어저께 복습하면 받을 어음을 할인했다. 우리 어음의 할인이 무슨 뜻이었냐면 어음을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미리 땡겨가는 걸 어음을 할인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해석하면 이 100만 원짜리 받을 어음을 내가 만기가 되기 전에 93만 원에 처분한 거예요. 매각 거래니까. 그럼 100만 원짜리 받을 어음을 93만 원에 처분하면 7만 원만큼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이 적히는 겁니다.
했죠. 만기가 되기 전에 싸게 판 거니까 이건 수수료 나간 게 아니라 채권 팔면서 손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1월 8일, 어? 뭐지? 아, 이거 1월 4일자구나. 죄송해요. 잠깐만, 이거 이동 좀 할게요. 쏘리. 다시 1월 8일 다시 끊을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4번이 1월 8일자죠? 죄송해요. 1월 4일자인데 뭐로 잘못 입력했음. 자, 보면 일단 대변에 받으러움을 장부에서 없애야죠. 팔았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움 까고요. 그다음 받으러움 채권이니까 거래처 반드시 거셔야 되겠죠? 거래처 기준공업. 주식회사는 치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받으러움이 장부에 100만 원으로 기록돼 있으니까 100만 원으로 날리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우리 회계 1급이 시간이 좀 은근히 속된 말로 후달린다라고 했죠. 후달리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금액이 언급이 있는 계정과부터 먼저 치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러면 이 7만 원이 우리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얘부터 좀 먼저 할게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비용이죠? 차변 7만 원.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은 교재 몇 페이지냐면 얘가 얘도 30페이지. 자, 외워주셔야 돼. 일단 계정 과목부터 먼저 찾을게요. 자, 계정 과목은 첫 번째 여기 외상매입금이고요. 그죠?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여기 받을 어음이 나와요. 일단 그리고 여기 당좌수표를 발행. 그럼 우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당좌예금이 감소하죠. 만약에 당좌수표를 받으면 그때는 현금이 증가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꼭 외워주세요. 특정 챕터마다 중요한 애들이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들. 꼭 암기. 자, 그럼 일단 외상매입금 500만 원이 우리 상사에 대한 게 있던 거죠, 여러분들. 그럼 외상매입금이 우리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5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은 내가 민상사한테 받았던 어음으로 대신 갚은 거고 넘겨가지고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당좌수표를 끊어준 거잖아요. 그럼 일단 외상매입금 자체는 다 갚은 거죠. 다 갚았으니까 500만 원의 외상매입금이 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퉁치면 절대 안 돼. 계정 과목별로 증가 감소를 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퉁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자, 그럼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부채를 갚으면 감소니까 반대편 차변. 그죠? 그리고 차변 대변만 맞으시면 되지 대변을 먼저 하셔도 되고 차변을 먼저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차변의 외상매입금. 그리고 외상매입금은 여러분들 채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192페이지 교재 아마 반드시 거래처 코드 입력해야 하는 거 있잖아요. 192페이지. 그죠? 그거 꼭 확인해 보세요. 헷갈리시면. 자, 그럼 여기 우리 상사. 채무니까 거래처 꼭 걸어주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받으러움을 넘겨줬으면 받으러움이 장부에서 날라가야죠. 그럼 받으러움은 자산이니까 차변. 날라가는 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움. 그리고 가급적 여러분들 이렇게 자주 쓰는 계정 과목들 있죠. 받으러움 외상매입금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애들은 좀 코드 이런 것들 외워주시면 가장 좋긴 해요. 나중에 제가 적어드릴 거지만 굳이 받을 안 쓰고 110번 쓰면 바로 걸리거든요. 그죠? 요게 진짜 시간 되게 많이 줄여줘요. 거의 다 하다 보면 대략 5, 6분은 절약이 되거든요, 실제로. 진짜다?
먼저 각 외워주세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여기다 적어 놓을 테니까. 한 9개만 외워주시면 9개, 잘 나온 9개 있거든요. 자, 받으러움은 얘도 채권이니까 거래처 민상사 걸어주면 되겠고요. 민상사. 금액은 받으러움이 400만 원짜리죠? 400만 원 날리고. 자, 그 다음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감소해야 돼요. 그럼 당좌 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근데 감소했으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대변에 당좌 예금 100만 원. 자고로 당좌 예금은 채권 채무 아니기 때문에 거래처 안 걸었습니다. 거래처 거셔도 문제 없어요. 채권 채무 아니니까. 넘어가도 되죠? 자, 이제는 6번입니다. 6번은 자고로 몇 페이지냐면 31페이지입니다. 자, 핵심 되는 애는 여기예요, 여기. 받을 어음이 부도. 자, 우리 조심하실 게 어음의 부도는 지급을 거절당한 걸 어음의 부도라고 했지 망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받을 어음이라는 게 정상적인 어음이라는 뜻이었죠. 근데 더 이상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잖아요. 지급을 거절당했으니까 비정상적인 어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상적인 어음을 까서 비정상적인 어음으로 갈아 끼운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받을 어음은 정상적인 어음이 원래 600만 원이었었는데 빵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날짜 1월 19일 대변으로 받을 어음을 깝니다요. 받을 어음 세종택 거래처 걸어야 되고 이렇게 되시나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을 우리 개정 과목이 뭐였죠? 그렇죠. 부도, 어음과 수표. 맞죠? 부도, 어음과 수표도 조심하실 게 채권입니다. 비정상적인 채권. 맞죠? 채권이니까 반드시 뭘 걸어줘야 돼요? 그렇죠. 거래처 걸어주셔야 돼요. 부도, 어음과 수표. 근데 여러분 조심하실 게 그러면 내가 이 부도, 어음과 수표, 채권은 국민은행한테 있는 거예요? 국민은행은 나한테 통보만 해준 거야. 지급을 거절당했다라고 통보해 준 거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세종테크에 대한 정상적인 어음이 없어지면서 세종테크에 대한 비정상적인 채권이 생긴 거잖아요. 똑같은 세종테크예요. 이것도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부도는 은행은 통보만 해주는 거예요. 됐죠? 세종테크. 됐죠? 꼭 거래처 걸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는 7번. 7번은 33페이지. 자, 개정 과목 갑니다. 자, 개정 과목 여기 있습니다. 원재료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원재료가 증가해야 돼요. 원재료가 들어오겠죠, 여러분들? 일단, 예. 그 다음에 여기 선급한이라는 건 계약금 먼저 준 거 있다라는 뜻이니까 얘가 선급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8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원재료는 얼마짜리예요? 내가 당초에 계약금 128만 원 줬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러서 넘겨받았잖아요. 그럼 이 원재료는 이 두 개 합친 금액이죠, 당연히. 맞죠? 퉁치시면 절대 다 별도 원재료 판단, 증가 감소 판단하고 선급금 증가 감소 판단하고 현금 증가 감소 판단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1280만 원 했다고 원재료 1280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회계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우리 선급금 있죠? 선급금은 자산이었어요. 왜 자산이었냐면 뒤를 생각하라라고 했죠. 계약금을 주면 준 것만큼 내가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계약금이잖아요. 그럼 언제 없어져요, 선급금은? 권리니까.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으면 감소해요. 권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핵심은 인도받았어요.
그럼 권리가 사라져야 돼요. 즉 선급금 까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거. 되세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이거 나중에 선급금하고 선수금 까는 건 부가가치세에서도 출제 엄청나게 해야 돼요. 진짜로. 알죠? 그래서 항상 꼭 여러분 뜻을 알고 계셔야 될 게 뜻을 알고 계셔야 언제 감소하는지도 판단이 돼요. 알죠? 그래서 계약금을 내가 지급하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받을 권리인데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받았으면 이제 계약금 잔액은 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넘겨받았으니까 권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선수금은 여러분 성격이 뭐예요? 선수금. 부채였죠, 부채. 왜 부채냐면 계약금 받은 것만큼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생기니까. 그러면 언제 선수금은 감소하냐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주면 의무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니 그때 감축시키면 되는 거예요. 즉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감소.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럼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그래서 대변에 선급금. 선급금도 거래처 거셔야 돼. 192페이지 아마 선급금, 선수금도 채권 채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격산이죠? 금액은 128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이 1280만 원만 감소하죠? 네, 그럼 원재료가 인도받았으니까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원재료는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했죠? 요렇게 끊으셔야 됩니다. 선급금, 선수금 까는 거 잘 나오니까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8번 갑니다. 8번. 자, 뭐냐면, 지금 문제가 가지급금이죠. 그럼 일단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10만 원인데 지금 정산하고 부족분 13,000원을 추가로 현금 지급했대요. 그럼 해석하면 얼마 쓰고 온 거예요, 이 서희가? 그렇죠. 합쳐서 10만 원의 출장비 줬는데 얘가 부족해서 13,000원 추가로 줬다라는 거,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쓴 금액은 11만 3천원이니까 비용은 11만 3천원 잡아야죠. 그죠? 그래서 비용을 11만 3천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요나란 거죠. 맞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을 11만 3천원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장비를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뭐였죠? 그렇죠. 잘했어요. 여비교통비. 그리고 조심하실 게 회계 1급은 공장하고 본사 사원 같이 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꼭 공장인지 본사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회계 1급서부터는. 영업 판매 사원이라고 했으니까 본사고요. 그럼 800번대 여비교통비 적으시라는 거예요. 혹시 공장을 나타내는 거면 500번대 적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조심하시고. 네. 그래서 800번대 여비교통비가 발생한 거예요. 11만 3천원이. 자, 그래서 2월 1일자. 차변에 여비교통비. 여기 보시면 검색해보면 여비라고 검색하면 여기가 공장이에요. 제조. 여기가 아니라 본사. 영업이니까 본사 현관비 쓰셔야 되고. 자고로 600번대, 700번대 우리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요. 500번대, 800번대, 900번대만 신경 쓰시는 거예요. 금액은 11만 3천원 발생한 거죠. 쓴 게 11만 3천원이 쓰니까 쓴 거. 자, 그 다음에 현금으로는 13,000원 나갔죠, 여러분들. 그럼 대변에 현금 13,000원. 우리 그럼 가지급금이 임시계정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임시계정은 항상 없을 때는 마지막 빵꾸 나는 곳이 지금 대변이가 대변에 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변에
가지급금 까는 거고, 가지급금은 장부상에 10만 원 기록돼 있으니까 10만 원 까야죠, 여러분들. 11만 3천 원이 아니에요, 가지급금이. 당초에 10만 원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192페이지에 가지급금도 거래처 걸어야 되는 애예요, 실제로. 왜냐면 내가 실제로 출장비 나갔을 때 이서희를 걸었나? 이서희 걸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당연히 이서희한테 받았다라고 해야 서희를 안 쪼겠지. 맞죠? 여기다가 안 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희야, 출장비 왜 안 주니? 줬는데요? 기록 안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 이서희. 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9번이었죠, 9번. 9번은 반드시 여러분들 신경 써주셔야 돼요. 어저께 워낙 중요한 애였죠. 선납세금입니다, 자고로. 9번 별표입니다, 별표. 33페이지. 자, 계정 과목 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계정 과목 훑어보면은요. 자, 정기예금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자 소득이니까 이자 수익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예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정 과목을 언급을 주면 보이는데 여기 원천징수세액은 계정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뜻을 알고 계셔야 계정 과목이 판단이 되는 애인 거예요. 근데 힌트를 줬어. 어떻게 힌트를 줬냐면 여기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가 나오면 예수금 아니면 선납세금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쪽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예수금 써야 되는지 선납세금 써야 되는지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금은 제3자가 내야 될 걸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 입장에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알죠? 그럼 받는 자 입장에서는 뜯기는 거예요. 그럼 받는 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낸 겁니다. 상대방은 대리해서만 주는 걸, 납부하는 걸 뿐. 여기에서는 자산 처리하라는 건 선납세금 잡으란 얘기예요. 예수금은 일단 부채거든요. 예수금 쓰면 안 되는 거죠.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14만 원을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낸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건 선납세금 잡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자, 그럼 정기예금은 1,000만 원이 만기가 됐으니까 잔액이 얼마가 돼요? 0 되죠. 그럼 정기예금을 1,000만 원에서 빵 만드는 분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정기예금은 예금 적금 들어가면 자산이니까 차변. 근데 1,000만 원이 빵 되려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대변에 정기예금, 정기라고 치시면 이렇게 정기예금 있어요. 정기적금 이렇게요. 3만 원. 자, 그리고 일단 여러분 보통예금 계좌에 1,086만 원 들어오잖아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일단 늘겠죠. 1,086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14만 원은 선납세금 처리하는 거니까 선납세금 자산이잖아요. 자산 처리하면 차변으로 가야지 일단. 차변에 선납세금 14만 원 이렇게.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 뜻이죠. 내 입장에서 원래 이게 좀 어려워요. 내 입장에서 원래 이 1,000만 원의 원금 찾는 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내가 원금을 찾는 건 이자가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원래는 내가 원금 1,00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들어왔고, 알죠? 근데 이자 중에서 14만 원 뗀 나머지 86만 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총 이자가 100만 원이 발생했던 거죠. 총 이자가 100만 원 발생했는데 14만 원 떼이고 나머지 86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어저께 회계는 주주 채권자한테 정보 제공하려면 수익 비용을 총액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수익이 총 100만 원입니다. 라고 자세하게 보고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100만 원 요렇게 끊는 게 답이에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문제 가지고 모든 그 형태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납세금 중에서 이게 가장 정기예금 껴있는 게 난이도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만 하시면 나머지 이 정기예금이 없는 선납세금 문제 대비가 바로 돼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 숙제 냈었잖아요. 1교시 때 검사할 거예요. 하셨겠죠, 여러분들? 믿어요? 가끔씩 이러신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제가 일찍 오면 그 숙제 검사할 것 같으니까 늦게 와야지 해가지고 7시 딱 지나서 이렇게 딱 오셔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신다. 합니다. 그분도. 됐죠? 이렇게